안녕하세요, 월치부입니다. 오늘은 삼한전자 그리고 금융 후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망했나요? 주식창을 보며 사람들이 자주 섞인 쓴 웃음을 지으며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주식인 삼성전자는 5거래일 연속 하락하여 4년 5개월 만에 삼한전자로 추락했죠. 지난 7월 전고점과 비교하면 무려 43% 급락했으며 그 기간 동안 시총은 200조 원이 증발했습니다. 삼성전자가 하락할 때마다 이유는 다양했습니다. AI 반도체 시대에 경쟁력이 떨어진다, HBM 시장 대응이 실패해서다, 트럼프 당선으로 관세가 인상되기 때문이다 등. 물론 이러한 여러 악재가 겹쳐서 주가에 악영향을 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하락한 현재 주가를 오롯이 설명하기엔 억지스럽죠. 왜냐하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대부분의 증시가 과도하게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증시가 급락한 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유야 간단합니다. 첫째는 트럼프 패닉 여파고, 둘째는 강달러로 인한 고환율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죠.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국내 총생산 GDP의 40% 이상으로 말 그대로 수출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특히 대중 수출의 50%는 반도체, IT, 대미 수출의 35%는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 산업과 수출 품목이 중국과 미국에 집중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휘청한다는 말이 빈말은 아닙니다. 트럼프 2기의 경제 통상 정책을 보면 특히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에 대해서 미국 이익을 더욱 강화하는 안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피해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지금처럼 주가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트럼프발 강달러로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 치며 외국인 자본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는 게 증시 하락의 주요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러한 시즌성 변수와 악재 외에도 보다 근본적인 배경이 있다고 봅니다. 그건 바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 증시는 애초에 매력도가 없거나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것이죠. 한국 증시는 저평가라는 단어를 허구한 날 달고 다닙니다.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 증시의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선 우리나라 증시는 상설 아울렛 매장에 오랜 기간 싸게 방치되어도 사는 사람이 없는 소외된 물건이나 같습니다. 내가 주식으로 돈을 벌지 못한 건 나의 금융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열심히 주식 공부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해봐도 돌아오는 건 마이너스 손실이 태반입니다. 워렌 버핏 말처럼 가치주를 선정해서 장기 투자해야지 라고 해봐야 소용없습니다. 4년 5개월 전에 삼성전자에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다시 원금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기회의 비용으로 치자면 손실이 더욱 커질 겁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인에게만 책임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보다 근본적으로 보자면 우리나라 금융자본시장의 후진성 때문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금융자본시장의 후진성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첫째, 상습적 물적 분할입니다. 물적 분할이란 쉽게 말해 회사의 특정 사업 부서를 새로운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하죠. 예를 들어 LG화학이라는 회사 내부에 친환경 배터리 사업 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를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신설 회사로 분리 독립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적 분할을 통해 회사가 나뉘면 기업 입장에서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회사는 미래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부분만 떼어내어 신설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높아져 더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투자 유치에도 유리해집니다. 하지만 기존 주주들에게는 큰 불이익이 따릅니다. 신설된 자회사의 성장 이익은 기존 주주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으며 이로 인해 기존 주식의 배당은 줄어들고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기업의 일방적인 물적 분할은 기존 주주들을 희생시키면서 회사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결정이므로 미국, 영국 등 금융 선진국에선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미국 주식엔 구글이 없습니다. 구글에 투자하기 위해선 지주사 알파벳에 투자해야 합니다. 구글은 2015년 지주사 알파벳 상장 후 구글 주식은 상장 폐지했기 때문입니다.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재벌 대기업들은 미래 성장성이 담보되면 상습적 물적 분할을 통해 주주 이익을 훼손합니다. 이런 투자 환경에서 어떤 개인이 장기 투자를 할까요? 어떤 외국인 투자자가 한국 주식을 추천할까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는 바로 이사회 문제입니다. 기업의 이사회는 본래 기업의 와치독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이사회는 재벌 기업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B 하나 등 국내 4대 금융지주의 경우 작년 상반기 이사회에서 반대 의견을 낸 사회이사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찬성률이 100%였던 셈이죠. 결국 이사회는 견제와 감시 기능을 뒤로한 채 대주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증권시장에서 다양한 꼼수를 부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높은 상속 증여세 부담은 재벌기업 오너들이 기업 주가 부양에 큰 의지를 가지지 못하게 합니다. 주가가 오를 경우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기업의 가치를 낮게 유지하려는 꼼수 같은 경향이 생기는 것이죠. 이와 같은 다양한 배경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완성이 됩니다. 소액 주주들의 이익 훼손은 덤이죠. 문제는 이러한 후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조차 국내 주식시장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에선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처럼 이러한 금융 후진성 환경 속에서 증시가 상승할 리 만무합니다. 아니 반대로 이런 일들이 대놓고 벌어집니다.
미 대선 후 세계 증시를 보면 전쟁 중인 러시아는 5.47% 상승한 반면 한국의 코스닥은 마이너스 5.49% 하락하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락한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은 한국 코스피로 마이너스 3.66%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제외하고 가장 많이 추락한 곳은 마이너스 3.02%로 남아공 증시였죠. 미국 증시는 세금을 내지만 한국 증시는 원금을 낸다라는 말이 SNS를 타고 씁쓸한 웃음을 주며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증시 하락의 배경을 트럼프에서만 찾지 말고 그보다 이 기회에 기업과 정치인들이 정신 차리고 체질 개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월치부였습니다.